대구시가 최근 정책토론 청구 제도를 개정해 시민들의 참여가 어려워졌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시는 개정 이후로 정책토론 청구 외에도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소통 창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타당한 주장인지 검증해봤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 조례를 개정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통 창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년 전에 비해 주민 참여 예산제, 토크 대구, 소통 이음 제도 등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통 창구가 늘어났고, 대구시가 언급한 소통 창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해 시행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제는 2016년부터 사업 선정 총회가 해마다 한 번씩 열려 증감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번에 적게는 43명, 많게는 92명까지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시장이 당선되고 지난해 6월 도입한 소통 이음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 열렸습니다. 도입하자마자 시정혁신, 적극행정 경진 대회를 안건으로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석 달 동안 참여한 인원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임 권영진 시장 때인 2019년 11월 도입한 토크 대구는 2021년 9월까지 6차례 모두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239명까지 참여하기도 했지만 3번은 10명 안팎에 그치는 등 점점 유명무실해지다 2021년 9월 이후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6차례 가운데 2번의 안건은 또 다른 소통 창구인 시민원탁회의 주제 찾기가 안건이었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2014년 9월 도입돼 24번 열리며 가장 활발하게 운영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인 2020년 이후 3번의 온라인과 1번의 온오프라인 병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참여자도 300명 이상만 15번, 200명 이상 300명 미만도 6번으로 다른 소통 창구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가장 활발한 소통 창구였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9월 폐지됐습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 제정 개정 이후로 시민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다룬 내용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도 됐습니다. 시민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재반복되는 사례가 많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시민공청회와 대시민설명회도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인했습니다. 공청회는 2016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설명회는 2019년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로 각각 한 번뿐입니다. 시 전체에 자료를 뿌려서 공문을 뿌려서 제가 그렇게 받은 자료거든요. 들어왔는 자료가 일주일 동안 제가 기간을 드리고 각 부서에 자료를 좀 제출해도 이렇게밖에 안 들어왔어요.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를 정할 때는 수기형 민주주의가 시행됐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가 22번, 시민참여단 1번 등 모두 23번 열렸습니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2019년 12월 2박 3일 숙박 논의 끝에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로 달서구 두려정주장으로 정하는 성과를 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듣는 창구를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뭐 원탁회의도 거의 안 하지. 그리고 정책토론 청구도 계약했지. 언론사 취재도 거부하지. 이런 거 봤을 때 홍 시장 소통의 제한이 아니라 독단의 제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사실 소통이라는 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잖아요. 대구시는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확대돼 정책 토론 제도의 청구 인원수를 늘리는 등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민원탁회의는 폐지되고 정책 토론 청구 제도 역시 문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시민 소통이나 정책 참여 기회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